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걸음을 응원하는 힐링 라이프입니다.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찌릿하는 신호가 먼저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맑은 날에는 괜찮다가도 유독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쑤셔서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시죠. 계단을 오를 땐 난간을 붙잡아야 마음이 놓이고 내려갈 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행이나 등산 약속은 언젠가부터 다음에라고 미루게 되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달려와 안아달라고 해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그 속상함. 이 모든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아프면서 늙어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통증을 그저 묵묵히 참고만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무릎 재활의 비밀에 대해 아주 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은 한번 달아버린 연골 때문에 생기는 되돌릴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수술이나 비싼 시술에 기대기 전에 내 몸의 힘으로 무릎의 시계를 되돌려 다시 젊어진 것처럼 가볍고 편안한 무릎을 되찾는 첫걸음을 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재활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해는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아끼고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다치거나 염증이 심해 퉁퉁 부어오른 급성기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릎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은 놀라운 속도로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체중과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과 뼈에 전달됩니다.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지고 관절염은 더 빨리 악화되는 통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닳아버린 연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변을 튼튼하게 감싸고 지지해야 할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을 자동차 타이어라고 비유해 봅시다. 타이어가 조금 닳았다고 해서 자동차를 바로 폐차하지는 않죠. 타이어를 지탱하는 서스펜션, 즉 충격 흡수 장치가 튼튼하다면 여전히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의 충격 흡수 장치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 서스펜션만 제대로 깨워주고 강화시켜준다면 통증은 줄어들고 무릎은 다시 젊어진 것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내 허벅지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푹신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 보내면서 우리 다리 근육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잠들어 있던 우리 무릎의 수호천사 근육들을 하나씩 아주 안전하고 확실하게 깨워봅시다. 무릎 재활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무릎 관절의 직접적인 부담, 즉 체중을 싣는 동작은 최소화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처럼 무릎을 지지하는 주변의 큰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이 마치 갑옷처럼 무릎을 단단히 감싸주면 무릎 연골이 받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져 걷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이 젊어지는 재활의 핵심 비밀이자 과학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셨죠. 지팡이 없이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고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구경도 더 하고 싶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도 가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딱 3달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 매일 딱 5분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다리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그분은 한 달 뒤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고
2달 뒤에는 지팡이를 짚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 뒤 그분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손주 따라서 뛰어갈 수도 있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제게도 정말 큰 감동과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무릎 회춘 운동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며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고 있는 최악의 생활 습관과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관절 영양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무릎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먼저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습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편안하게 잡으세요. 숨을 후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완전히 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허벅지 앞쪽에 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릴 때보다 더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쿵 떨어뜨리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를 10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1세트이며 총 3세트 진행합니다. 만약 5초 버티기가 힘드시다면 3초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10초까지 시간을 늘려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해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고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손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몸 옆에 편안하게 둡니다. 무릎은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발의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숨을 후 내쉬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며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5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가 꽉 조여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시켜 걸음걸이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옆으로 편안하게 눕습니다. 아래쪽 팔은 머리를 받치고 위쪽 손은 가슴 앞 바닥을 짚어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양쪽 무릎은 살짝 구부려 편안한 자세를 만듭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위쪽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옆쪽에 자극이 오는지에 집중합니다. 다리는 45도 정도까지만 들어 올리고 3초간 버텼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5회 반복하고 반대쪽으로 누워 똑같이 15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1세트이며 총 3세트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며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체중의 78배에 달하는 압력이 연골에 가해집니다. 두 번째는 쿠션 없는 낡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 것입니다.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신발은 땅의 충격을 그대로 무릎에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허리와 무릎에 힘으로만 드는 것입니다. 항상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 앉았다 일어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고 푹신한 신발을 신고
물건을 들 땐 다리 힘을 이용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무릎 수명을 10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무릎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면 좋은 영양은 그 기둥을 만드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녹색잎 채소와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은 관절 손상을 막아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무릎 통증이 나이 탓이 아니라 약해진 근육 탓이며 올바른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통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루 딱 5분, 아니 10분만 투자해서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워주세요. 꾸준한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렸던 동네 한 바퀴의 즐거움, 두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는 당연함,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무릎으로 세상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무릎 건강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화한 무릎 근육과 시너지를 내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최고의 관절 영양제와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요.